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2022년 4월 4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는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미증시가 워낙 좋은 멋진 흐름의 강세를 보인 후에 휴식 구간을 취하고 있다. 역시나 34,8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 정도 하는 모습입니다. 이 구간에서 유지가 돼야지 이탈하면은 역시나 34,800은 이 정전이나 휴전이 되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무리 돌파하는 것이 조금 무리인가라고 생각될 정도고요. 자,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4,000포인트 돌파하면 아주 강할 것이다. 그런데 14,000포인트 돌파는 사실 쉽지는 않다. 근데 돌파하면 좋다 말씀을 드렸죠. 14,000포인트는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이러면은 휴전이나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전고점 도전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전고점 돌파 시도도 충분히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슈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는 주 중반에 있는 FOMC 의사록 공개가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이니까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아침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표들 기억나시죠? 미국에서 실업률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실업률이 내려왔다. 그러면 고용이 좋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늘어났지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높다.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이 근로를 하는데 임금 상승률도 높다. 그러면은 소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물가가 올라간다. 고물가에 대한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0.5%포인트의 금리 인상, 이 빅스텝을 그냥 5월부터 한다라고 기정사실로 그냥 받아들이고 보시면 편해요. 안 하면은 더 좋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 지금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이미 0.5%포인트의 빅스텝을 예상하고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은 큰 이슈는 원래는 큰 이슈인데 반영이 되고 있으면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하고 넘어가실 수 있겠죠. 이렇게 간단히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쟁 같은 경우는 지속 중이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러시아가 목적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핑계거리고 사실 영토 돈바스 지역을 편입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토 쪽을 포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 이 영토 부분에 대해서 대화는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 부분이 잘 조율이 돼야지 이번 전쟁도 휴전이 됐든 종전이 됐든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그냥 전쟁 중이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2750포인트 최근에 계속 공방 펼치면서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오늘도 살짝 돌파 시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코스피는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대로라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반등이 나왔으면은 2950 정도는 건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한 단계 아래 레벨에 있고 변동성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코스피는 사실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매매하기보다는 일부 정말 기존에 LG이노텍 말씀드리고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극소수의 종목들 외에는 코스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쪽이나 아니면 코스닥 쪽을 보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코스피 대형주보다 그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아직도 7만 원 아래서 움직이는 것만 봐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코스피 쪽은 제한적인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쪽이 좀 더 유리하다는 거 보시고 오늘 수급도 그냥 눈치 보기였다. 수급은 다 상방향입니다. 코스닥 매도, 주식 매도한 것 빼고는 다 상방향이었다 외국인들이. 근데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그냥 눈치 보기 하는구나 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은 코스피랑 다르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900포인트 미리도 넘어갈 수 있고 넘어가면은 940 정도에서 한번 걸릴 수는 있지만 여기를 바로 큰 진통 없이 넘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넘어가느냐 차이지 980까지는 열어놓고 보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종전이나 휴전이 된다라고 하면 이 구간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980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직전 고점인 이제 1060포인트 구간도 돌파 시도는 기본이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코스피랑 다르게
흐름 자체가 좋고 회복이 되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 약세 구간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코스닥 밀려있고 못 올라가고 있지만 900포인트가 회복되면은 알아서 올라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900포인트도 회복될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코스피랑은 다르게 좀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중소형주 괜찮다, 코스닥 괜찮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매매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코스피 대형주만 안 건드려도 괜찮죠, 요즘은.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7만 원 아래쪽에서 움직인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시총상위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요즘에 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40만 원 이탈할 때 말씀드렸죠. 이때가 아니다. 타이밍으로 보면은 35만 원 구간 지지하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 이날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었고, 근데 떨어질 때 매매하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회복된 다음에 차라리 이 시간 동안 다른 종목을 매매하고 이때 매매하는 게 차라리 유리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7거래일이면은 어떤 종목이든 작은 수익이라도 낼 수 있으니까요. 이때 매매하시면 된다 말씀드렸고, 확인하고 매매하고 싶다 40만 원 위에서 매매하셔도 된다. 얼마 차이 안 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매매 타이밍 첫 번째 1번 좋았고 2번도 좋았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어때요? 올라와서 쉬고 있는데 횡보하면서 쉬고 있죠. 가격 조정 아래로 40만 원 흔들기를 안 하고 옆으로 누워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주가 관리가 되고 있고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LG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2차 전지 관련주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양극재 쪽에서 포스코 케미칼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LNF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 케미칼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LNF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중심으로 보시고 이제 추후에 이제 에코프로비움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동박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지난주에 화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지금 다시 살아나면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만 원 다 왔죠. 예, 그때 같이 말씀드린 종목이 두산 솔루스 첨단 소재. 예, 이름 바뀐 지가 언제인데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6만 5천 원 회복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박 쪽도 이제는 봐야 되고 꾸준히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양극재 기본이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네 가지인데 작년에 분리막 빼고는 다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올해는 이제 SKI 테크놀로지가 좀 정신을 차려야 이 작년에 상장하고 별로 안 좋았는데 SKI 테크놀로지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닥권에서는 이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13만 원 회복하면은 그다음에 한 15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만 원을 회복해야지 SKI 테크놀로지는 제대로 정상 궤도로 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지난주 초반 아니다. 지난주 중반 이후에 원전 관련주 매집하면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쉬는 구간이 나올 거고 쉴 때 매매해야 된다. 올라가고 있을 때 아직 안 내려갔을 때 매매하는 거 아니다라고 계속 지난주 초까지 강조해 드렸는데 중반부터 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필두로 해서 이 한신기계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죠. 한신기계가 가장 대장으로서 가장 강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좋은 모습 보이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탈원전이 되면은 이제 전기세 인상하면은 그 부분도 이제 수입에 도움이 되는 거고, 이 탈원전 같은 경우는 이 한국전력을 이제 수조원의 분기별로 흑자 나오던 기업을 적자 기업으로 바꾼 정책이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폐지한다라고 하면은 이 한국전력은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력도 호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3,000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전력도 이번 정권에서는 꾸준히 봐야 되지 않나. 대신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젊은 분들보다는 이제 은퇴 자금으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분들이 지난 정권에는 보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 이번 정권에는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탈원전 폐기하고 원전 가동률을 복귀하면은 흑자 전환되고 하면 한국전력은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주가 상승도 노리고 배당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좀 노리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좀 이제 은퇴 자금으로 하시고 난 이 돈을 절대 잃으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를 보시는 게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건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슈는 또 간단하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께서 탈원전 정책 폐기 동의하는 입장 발표했으니까
뭐 대통령과 이제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적인 입장은 보시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방금 대체 에너지 쪽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관련주 제가 뭐 GSE나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오르면 그냥 정리하는 개념이고 신규 매수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S-오일이나 GS 같은 순수 정유사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정유사들을 보자라고 지난달 중순부터 말씀드렸는데 워낙 가격도 좋았죠. 8만 원대면은 벌써 1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S-오일. G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GS도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4만원 하회하고 있었는데 벌써 44,000원을 돌파하는 모습. 44,000원 유지해준다? 그럼 또다시 새로운 시세를 쓰면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쪽으로 에너지랑 뭐 다 봤을 때 식량 관련주 하나 남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가 9,500원 이탈하면서 오늘 위기의 신호를 만들었는데 요거 3일 안에 추가로 밀리면 안 되고요. 9,000원 이탈하면 절대 안 되고요. 아직까지 들고 계신다면 9,000원 이탈하면 정리하는데 3일 안에 9,500원을 회복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올라오면은 정리 구간으로 잘 활용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꼭 이쪽 아니어도 지금 자금 흐름이 좀 바뀌기 시작했으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 순환매 관련주도 좋고 새로 자금이 또 이동하는 섹터들이 있으니 그쪽으로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그만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에너지 관련주 먼저 정리하고 식량 관련주는 남았지만 식량 관련주도 이제는 조금 정리하자. 뭐 미래생명자원부터 시작해서 뭐 효성 OMB라던가 뭐 많은 종목들 말씀드렸죠. 이쪽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에 건자재랑 인테리어 쪽 순환매 말씀드렸는데 뭐 대림비엔코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렸는데 7,500원 잘 유지해주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시도는 하고 있죠. 대림비엔코, 뭐 NX, 벽산, 하츠, 뭐 덕신하우즈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NX 같은 경우 뭐 상승폭이 유지되지는 못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려면은 이 2,000원 중반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 정도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건 좋은데 음봉이 이렇게 괜히 기니까 좀 불안하시죠. 그러면은 살짝 쉬었다 가느냐 아니면은 바로 가느냐 차이인데 조금 쉬는 거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면 되겠죠. 대체 이 순환매 노릴 수 있는 건설 인테리어 관련주 건자재 쪽 많으니까요. 그래서 순환매를 좀 노리시면 돼요. 섹터 내에서도 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정점 확인되면은 실내 마스크 제외하고 모든 조치 해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실외 마스크도 길거리 마스크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행 관련주 가장 뭐 기본이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 뭐 진에어, 제주에어 이런 항공주들 가장 기본이고 그래서 올라오고 이제 호텔신라나 신세계 같은 경우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안 올랐었는데 크게 오르진 못했는데 면세점 관련주도 은근슬쩍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뭐 금요일과 오늘 뭐 약간의 워낙 뭐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뭐 탄력적인 흐름은 아닌데 뭐 조금씩 올랐죠. 그래서 85,000원을 건드리고 있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85,000원이 회복돼야 그 다음 95,000원대를 노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씩은 오르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뭐 파라다이스나 GK 같은 이 카지노 관련주도 이제 뭐 여행 제한 이런 부분이 해제되고 이 제재 조치가 해제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카지노 기업들이 저 마카오 제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반사수혜를 좀 얻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17,000원 회복되는 거 금요일날 좋다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나 17,000원 초반에서는 저점 매수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카지노 관련주는 당분간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라다이스 뭐 GK의 대표적이고 롯데관광개발이 좀 안 움직였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롯데관광개발은 오늘도 올라가다가 좀 약했습니다. 이 종목은 19,000원을 좀 넘어가야 좀 강해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19,000원 쪽을 붙어가려는 움직임은 나오는데 뭐 수급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 붙기 시작하면은 꽤나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CJCGV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런 제재 같은 조치가 해제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리오프닝 쪽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인터파크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제 TJ 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윗꼬리 달고 하니까 조금 쉬는 구간 놔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은 상승을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도할 자리에서 잘 매도하고 좀 쉬면서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반대되는 쪽으로는 코로나 치료제 쪽은 어떻게 되느냐?
일동제약 정도가 마지막에 남았다 말씀을 드렸는데 6만 원 돌파한 다음에 휴식 구간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오를 수 있는데 이거 마지막 것까지 먹는 것보다는 적절히 좀 이제는 빠져나온 구간으로 활용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 시오노기 제약하고 공동 개발 중이죠. 경구용 치료제를 일본에서는 조건부 승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승인 받기에는 임상 데이터가 좀 더 방대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4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1월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허가를 받으면은 오히려 여기서 좀 고점을 한번 형성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오히려 뭐 재료 노출 전에 좀 정리를 하는 게 안정적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쪽 아니어도 뭐 에너지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코로나 치료제 이쪽 아니어도 지금은 돈이 흐름이 이동하는 섹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쪽을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끌고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이제는 좀 다른 쪽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투스 같은 경우가 이제 메타버스 조인트 벤처 기존부터 많이 얘기 나왔던 거죠. 말씀드렸던 거고 컴투버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뭐 자회사인 이제 위직 스튜디오랑 MP를 뭐 중심으로 해서 오픈을 했는데 컴투스도 이제 11만 원 구간에서는 저점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약해요. 이제 위쪽으로 조금 방향을 좀 틀어서 13만 5천 원 구간까지 올라가고 여기까지 넘어가야지 뭐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텐데 아직은 좀 아래쪽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도 이 메타버스 쪽에 다시 한번 좀 바람을 불어 넣을 이런 뭐 좋은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뭐 M게임이나 C랩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세게 좀 나오고 있고 드래곤플라이도 해당은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회사가 이제 플레이트원 게임이죠. 소셜 카지노 럭키포커를 내일 오후 3시에 글로벌 베타 오픈 서비스 시작한다라고 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오후 3시에 뭐 큰 문제만 없다라고 하면은 오픈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뭐 반응에 따라서 또 주가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겠죠. 일단 오늘 상한가 들어간 거 아주 좋은 움직이고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좋았고 하니까 내일 잘 보시면서 이제 조금 더 들고 갈 것인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 3,000원 구간에서 막힌다라고 하면 조금 쉬었다가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정도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였죠. 실적도 실망감이 있게 나오고 하면서 어려운 모습 보이는데 30만 원 회복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 뭐 워낙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주주총회나 이런 부분에서 중간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실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배당 실행하고 자사주 매입하면서 동시에 또 NFT 진출 기존부터 뭐 얘기 나왔었죠. 이거는 이 부분이 좀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크래프톤이 반등을 시작했다.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이런 뭐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기업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은 뭐 많이 벌었으니까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자, 롱투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회사 타이거 모바일의 열혈강호 온라인이 좀 흥행을 잘 거두고 있다라고 해서 7,500원 이탈하면서 살짝 금요일날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제 만원 구간을 돌파하느냐 여기서 걸리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은 한 차례 수익 실현했다가 추후에 다시 보거나 돌파한 다음에 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아니면 뭐 절반이라도 매도 와서 수익 챙기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NFT나 아니면 이 메타버스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너무 어지러워 좀 안정적인 걸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전에 서울옥션이나 아프리카 TV 같은 쪽을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뭐 꾸준한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서울옥션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꾸준하게 좀 좋은 안정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동안도 계속 이런 모습 보여왔으니까 미술품 쪽으로 해서 뭐 낙찰률 같은 경우도 뭐 90%가 넘어가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니 서울옥션 앞으로도 급하게 올라가는 거 말고 천천히 꾸준히 움직이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15만 원 구간 이제 뭐 계속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이 구간 회복되고 17만 원까지만 넘어가면 다시 한번 뭐 흐름을 만들 수 있고 올해는 이제 좀 밀리긴 했죠. 올해는 중순이 아니라 말로 밀려 있는데 뭐 11월 쪽이죠. 월드컵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 수 있으니까 천천히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나는 편안하게 보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급등란 연출되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관심 있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 뭐 가장 뜨거운 그룹사라고 하면은 이제 그중 하나로 쌍방울 그룹을 볼 수 있죠. 쌍방울 광림해서 광림을 필두로 한 컨소시엄으로 해서 쌍용차를 다시 한번 인수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태스크포스 구성에서 뭐 이번 주에도 인수위항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내부 관계자가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에디슨 모터스가 이제 법원에다가 쌍용차랑 이제 계약 해제되는 효력 정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의치 않으면은 에디슨 모터스랑 이제 협력해가지고 인수하는 것도 고려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인수 의지가 이번에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일단 의지는 밝히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쌍방울, 광림 기본으로 나노스랑 비비안 뭐 자회사니까요. 그리고 이제 IOK랑 미래산업까지 해가지고 다 같이 움직임이 좋게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웹툰 쪽도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말씀드렸는데, 타코미디어가 이제 탑코랑 메타크래프트를 동시 합병해서 이제 거의 뭐 우회 상장하는 거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탑코는 웹툰, 메타크래프트는 웹소설 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병을 한다라고 하니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11,000원 구간도 걸쳐 있는데 1,500원은 이탈하지 않아야지 들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뭐 대체 쪽으로는 계속 말씀드렸던 요 아직까지 뭐 바닥권에 있는데 DNC 미디어라던가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올라오다가 쉬었죠. 그래서 DNC 미디어라던가 대원 미디어 아직 출발 안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거래량이 조금 부족해. 거래량을 조금 실어서 한 2만 원 위쪽만 해줬어도 참 좋았을 텐데, 대원 미디어 이런 종목들 뭐 있고,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도 이제 9,000원 정도까지만 회복하면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고, 아직까지 안 움직인 쪽이에요. 이 웹툰 쪽 관련주들은 참고하시고, 키다리 스튜디오는 아직 뭐 저 아래서 이제 뭐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4,500원 회복되고 나서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뭐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후반 8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AACR 미국의 암 연구학회죠. 이게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항암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데,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뭐 학회에서 발표하는 거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미래를 밝히는 일이긴 한데,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시고, 오히려 이제 뭐 다음 주 초까지니까, 다음 주 중순까지니까 요거 개최가 되면은 적당히 좀 치고 빠지기를 잘 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아니면 바이오주는 여러분들이 공략하기가, 공부가 정말 많이 되어 있어도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바이오주 아니어도 뭐 다른 섹터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만 순환매만 잘 노리셔도 좋은 결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이제 뭐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계속 저희가 흐름 읽어드리는 쪽으로 집중하시면은 좋은 결과 4월에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저희 채널 추천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